어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간의 단일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 김진애 후보 모시고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꾸 배수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이미 벌써 물에 빠져 있습니다. 자꾸 배수진 그러니까 뭐가 어디 더 갈 데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냥 물속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물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 육지를 향해서 지금 헤엄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시자마자 HL님께서 안녕하세요. 김진애 후보님 응원하러 왔습니다. 최윤희님은 도시전문가 김진애 후보님 응원합니다라는 문자들 고맙습니다. 계속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 이미 하셨다면서요? 이번 8일 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예. 한 달 전에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제가 선언을 한 거는 3월 2일 날 했는데 네. 3월 1일 날 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저는 모든 걸 걸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네.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보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한 번도 그걸 이행해 보신 분이 없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진작 사퇴했었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퇴 선언을 하니까는 그제서야 움직여서 단일화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저는 처음부터 각오를 했고요. 예. 그리고 가능하면 만약 이제 3월 8일 전에 저도 저를 뽑아주신 이제 여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계시니까 네. 만약 제가 최종 후보가 안 되면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3월 8일 전에 네. 단일화가 끝낼 수 있게 일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더불어민주당의 일정을 그렇게 안 잡았고 또 박영선 후보가 워낙 출마가 늦어졌고 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이제 각오한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게 예. 기껏해야 뭐 17일까지 17일 저녁에 18일 날 후보 등록이니까 등록일이죠. 예. 그 저녁까지 16일 17일 날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17일 저녁에 발표하기로. 그래도 저는 토론회 3번에 네. 당원 투표, 선거인단 투표, 시민선거인단 투표, 그다음에 이제 토론 배심원단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토론 배심원단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토론도 결국 2회가 됐는데 네. 그래도 하나 제가 관찰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이럴 게 때. 있습니까? 예. 제가 이런 사퇴에 대한 것도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역사적인 새로운 기록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 기록이 예. 후보의 스탠딩 토론입니다. 후보 간 스탠딩 토론? 네. 자유 토론, 주도권 토론해서 무슨 미리 주제 놓고 각본 짜고 이러는 거 없이 예. 그런 거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 예. 없이 그냥 두 후보가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 토론하고 자유 토론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사회자 개입 같은 거 없이? 사회자 개입은야 있겠죠. 중간중간에 뭐 예, 조절을 예. 하거나. 근데 뭐 시간 총량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트럼프 바이든 외국에서는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외국에서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여태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히 여성이 범 여권은 여성 후보가 둘이 있으니까 여성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토론이 사실은 그 정체성과 리더십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은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네. 관철시켰다고 해서 지금 웃고 계십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열흘 차인데 네. 글쎄 이렇게 좀 이렇게 승부가 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걸 버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서울시장의 꿈을 꾸었고요. 지난번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님이 나오실 때 출마선은 다 준비하고 있다가 당시의 시대 정신이 박원순 시민운동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안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정확히 이번 1년 3개월짜리의 서울시장에는 김진애 도시 전문가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김진애보다는 서울시장 김진애가 시대 정신이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어저께 그 토론회 끝나고 토론회가 아니라 단일화 그 브리핑 끝나고 나서 박영선 후보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서울시장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느냐. 이 선거운동 몇 배로 힘들다. 매일매일 결정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가 매일매일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래서
이거는 정말 현장을 알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그게 왜냐하면 이런 일을 왜냐하면 농담으로 물론 한 거지만 그만큼 힘들고 이번에 이게 성공을 해야 저는 이제 문재인 서울 시민들한테 행복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문재인 정부에도 좋고 문재인 다음 대선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됐을 때 네네. 제가 이렇게 서울시장을 꿈을 꿔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5, 6년은 서울시 걱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항상 믿고 맡기는 거였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여러 가지가 좀 특히 개발에 관련된 거는 좀 소극적이셔서. 그럼 초반에 박원순 시정은 믿고 맡겼다. 믿고 맡기시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맡기시면 문재인 정부도 더불어민주당도 서울 시민도 다 같이 이 사람이 다 알아서 여러 가지를 해주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몇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6291님 열린 토론 진행하시던 김진애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5566님 시작부터 빵 터지게 해주시네요. 꼭 물에서 살아나오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들 지금 오고 있는데 범여권이 단일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민주당 쪽에 좀 서운하신 부분들도 좀 단일화 과정에서 있으셨어요? 아니 그래서 물론 이제 서운한 것가 없을 리가 없죠.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하여튼 저희가 작으니까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소외받고 미디어에서 소외받고 당연히 단일화 과정에서 소외받고 이런 게 당연히 있죠. 진즉부터 했었으면은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이 전체 일정이나 이런 걸 같이 디자인을 좀 하자. 맞추고 그리고 흥행에 도움이 되게끔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조금 이제 서운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당원 투표를 받아들인 이유도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는 방식이 지난번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내부 경선한 거하고 똑같은 룰로 하는 거거든요. 다만 토론 횟수가 좀 줄어든 거죠. 이렇게 해야 거기에 이제 그 열린민주당의 의결당원이 들어가는 거, 그 차이니까 이렇게 해야 양쪽 당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제가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본선거에 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 대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처음에는 또 그것도 많이 싸웠어요. 1대 10으로 하자. 한 60배 차이 난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냥 전당원 다 받아가지고 합시다. 그게 좋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 전문가시고 또 서울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서 또 후보로서 지금 이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LH 관련된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당장 국토위에서 오늘 상임위를 열어가지고 국토부 장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러던데요. 어제 있었죠. 아니 오늘 있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1기 신도시 때도 있고 2기 신도시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래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를 잡아온 편인데 이번에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교묘한 투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예전처럼 사놓고 크게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조금 보상받겠다고 나무 심고 이런 정말 찌질하기 짝이 없는 이런 짓까지 하면서 그것도 공기업의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 뿌리 뽑아야 되는데 이걸 하는 방법이 이번에 일벌백계 하는 정도만 가지고 안 돼.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데 저도 이번에 이제 박터컴 사건 났을 때 제가 지방계약법에 수의계약 자체를 모든 일가족이 있는 사람은 못하게 하자. 수의계약은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해놔야 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첫째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지금은 1급 이상만 재산 신고하거든요. 4급부터 다 재산 신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이제 자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있을 때는 모든 걸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그걸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세청에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공기업 공직자들이. 안에서도 예, 공직자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것도 완전히 다 막지는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이번에도 SH에 대해서도 예. 약간의 뭐 지금 이제 얘기가 돌리는데 사실 SH에 관련된 건 지금 오세훈 시장의 땅 투기 의혹이 더 큰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미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자고 하는 거를 시장이 직접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여기에서 상당한 이익을 36억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러니까 구멍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그다음에 일벌백계로 응징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은 받쳐놓지 않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더 문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제대로 해야 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토부에서도 또 경찰에서도 제대로 수사해서 전수조사하고 하리라 그거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뭐 3기 신도시 저거 다 취소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들리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네. 뭐 빈대 잡다가 뭐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는 이런 우를 범할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과정을 해야죠. 예. 저쪽 범야권의 지금 단일화 상황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쪽은? 글쎄요. 저쪽은 이거 한 가지는 있어요. 저쪽은 뭐 시장과 대권과 당권과 여러 가지 역학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이게 뭐 탐욕으로 치달을지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거로 갈지 아니면 서로 적당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지 그거는 뭐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침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됐기 때문에 더욱더 위기 의식이 생깁니다. 이번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는 한 번 그래도 예. 한 5년 동안 시정을 해봤기 때문에 시정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것도 보니까 나름 내공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특히 본선에서 저같이 튼튼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 저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야권이 저렇게 통합과 뭔가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변을 이제 오세훈 이변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데 범 여권에서는 기적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이걸 뒤집기가 어렵다. 지금 이미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에 의문표가 찍히고 있고요. 네. 저는 제가 마치 노무현의 바람처럼 제가 나가면 오히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제가 오히려 민주당 범민주 지지자들의 결집을 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나오셔서 안철수는 신기루, 오세훈은 무책임이다.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신경이 쓸 필요도 지금도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뭐 서울 공약을 가지고 나온 거는 74만 6,500개 없고요. 오세훈 시장은 그때는 안 될 줄 알았죠. 그리고 나경원이 될 줄 알았기 때문에 특히 더군다나 지금처럼 저는 오세훈 시장을 당시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제가 18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맞섰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비판을 해가지고 또 맞섰고요. 그리고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땅 투기뿐만이 아니라 용산의 공작창 그 부지의 개발을 용산의 그 부도를 나게 만든 게 오세훈 시장의 탐욕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거기다가 100층을 짓겠다고 해서 있는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을 크게 벌인 바람에 결국은 부도까지 만든 사람이 무슨 또 서울시장을 다시 하겠다고 나서는지 저는 뭐 그런 점에서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 쪽의 입장은 저희가 금요일 날 좀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사퇴한 이후에 지금 갑자기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금 거론이 되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금 소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설에 의하면 김진애의 국회의원직 사퇴가 부러워서 윤석열도 사퇴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근데 저는 사퇴하고 바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는데 윤석열은 뭐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반짝 효과라고 반짝 컨벤션 효과라고 보고요. 저는 윤석열하고는 또 이번 국감에서도 엄청나게 또 부딪혔었고 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기본적으로 검찰에 민폐를 끼쳐왔던
검찰총장이다. 제가 뭐 이건 하고 기본적으로 공직자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고 그동안 해왔던 거는 정치 행위만 해왔고 네. 주로 가족 측근을 보호하거나 문재인 정부의 흠이 없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 흠만 계속해서 파헤치는 이런 정치 검찰이었다. 그다음에 예. 검찰총장이 나와서요. 만약 저는 뭐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에 그런 거 띄우는 언론들은 좀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 네. 바로 전까지 여권의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셨죠.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3월 17일 날 결정이 되나요? 저녁입니다. 저녁에? 3월 16일, 17일 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밤늦게 아마 결론이 나올 겁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단일화 과정을 보면 단일화의 룰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좀 기싸움이 좀 있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단일화 토론이라든가 결정 과정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항상 아름다운 단일화를 얘기를 하지만 그 끝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여야 막론하고. 네네.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일단 두 여성 후보가 아주 아름답고요. 예. 그래서 예. 저희는 뭐 의원직도 같이 해봤고 또 서로 존중을 그러니까 서로 역량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게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제가 적임자라고 얘기하는 것뿐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쪽에서 권력 게임 하는 거 이상으로 여기서는 기량과 또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아마 제대로 펼쳐지는 이런 경쟁의 장이 돼서 제대로 경쟁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단일화로 가고 저는 끝나고 나서도 네. 예전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했던 것처럼 그 다음날 뭐 마이크도 안 들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워낙 우리 둘이 다 화통한 성격입니다. 예. 네. 선거 앞둔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한 서울 시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이제 저도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서울시민 김진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저는 제가 이 시대에 가장 맞는 도시 전문가 서울시장이라 생각이 되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김진애 에너지를 서울 시민들 기운차게 해드리는데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입니다.